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공론을 0번째 0주차 강의로 했고요. 오늘이 본격적인 1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의 핵심 주제는 공공경제론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되, 경제란 무엇인가,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공공이란 무엇인가, 또는 공공경제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행정학과에 들어왔는데 행정학도는 왜 공공경제론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번 학기 전체 아웃라인 뭘 좀 공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첫 강의 때 빔 프로젝트를 써가지고 잡음이 좀 들어와서 오늘은 이렇게 모니터를 한번 띄우는 방식으로 바꿔봤습니다. 반응을 보고 다음 강의 때는 또 개선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가 무엇일까요? 이제 경제학, 우리는 행정학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이제 저는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네이버에 물어보면 좀 답이 나옵니다. 네이버에 경제라고 하는 것을 쳐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라고 한다.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를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경제학은 뭐라고 하느냐? 그 밑에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경제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은 돈이나 시간, 노력을 적게 들이는 것도 경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경제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영어로는 economy라고 합니다. 제 발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읽어드리면 The system of trade and industry by which the wealth of a country is made and used,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 안에서 또는 전 세계를 포함해서 이 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활용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학은 영어로 따지면 economics가 되는데, economics는 인간의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social sci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연구하느냐? social science로 인간의 사회적인 활동으로서의 경제 활동이죠. 그것이 뭐냐? 생산, 소비, 분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생산, 소비 또는 분배 활동을 다루는 이런 경제 활동을 연구하는 이 경제학은 크게 이제 아담 스미스 이후로 우리나라에도 실학이 경제학이죠. 그러한 것들이 발전해 왔는데, 일단 이제 서구 세계에서 발전되어 온 그러한 경제학의 분류를 한번 검토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줍니다.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응용경제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시면 큰 산이 있죠. 그 안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 풀 한 포기 한 포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미시라고 하는 것은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죠.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무엇을 먹고 땅에서 이렇게 나무가 크는가, 풀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한 나무, 한 풀, 하나의 풀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을 미시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나무에 해당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무엇을 아까 생산, 소비, 분배라고 하는데, 생산하는 사람들은 생산자, 공급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소비하는 사람들은 소비자, 한 개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개별적 경제 주체로서 소비자, 생산자, 우리가 다루는 정부도 또 하나의 경제 주체거든요. 정부는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미시 경제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이 시장입니다. 이 시장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서로 바꾸는 그러한 교환 비율, 이것을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이 시장 가격을 통한 자원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러한 것은 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미시 경제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미시 경제학의 10원리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거시 경제학, 매크로 이코노믹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가면 한 나무도 보이지만 전체 큰 산의 모양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산을 함께 보는 것을 거시 경제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무와 풀로 우거진 숲을 전체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국민 소득 또는 물가 수준, 고용 이자율,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우리가 Gross National Product라고 하는 GNP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Gross Domestic Product라고 하는 GDP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 나무 하나를 볼 때 한 상품 하나의 가격은 미시경제학이 되지만 전체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은 거시경제학이 되겠습니다. 고용과 실업률, 그렇죠? 이자율은 어떻게 조정되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는 것이 거시경제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시경제학과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와 매크로 이코노믹스에 나오는 이론들을 실제 경제 현상에 활용하는, 적용하는 이러한 연구들을 응용경제학이라고 하는데, 금융 분야에 적용하는 건 화폐금융론, 정부 부분에 적용하는 것은 공공경제론, 국제경제에 적용하는 국제경제학, 산업조직론에는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조직을 만들어가는가, 산업조직론, 경제발전론, 노동경제학,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응용경제 활동이 있게 되고요. 경제학의 분야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는 공공경제론이 무엇인가를 좀 찾고 있는데, 공공이란 무엇일까요? 이것도 궁금하면 네이버에 한번 물어보면 나오죠. 그래서 한자로 보면은 이 공공 앞에 공평할 공하고 여러 공, 이게 두 가지 합쳐서 공공이 되는데, 앞에 나오는 공평할 공, 이거는 그 뒤에 나오는 함께하다, 이런 의미, 공적인 활동,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오픈된 이런 것들을 다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럿이 함께 모여있는 이런 모양을 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공은, 이거는 드릴 공, 여러 공, 뭐 이렇게도 하는데, 누구에겐가 이렇게 공손하게 드리는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함께할 공, 한 가지 공, 여러 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앞에 나오는 공이나 뒤에 나오는 공이나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함께 뭉쳐서 공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힘을 함께함, 공중, 사회, 이런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공공성, 이렇게 공공시설, 공공재, 이런 쪽에 공공이란 개념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공공경제학은 이렇게 한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여럿이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공공경제론이 되겠죠. 영어로 공공의 의미는 public이라는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relating to or involving people in general rather than being limited to a particular group of people. 한 사람 또는 일정한 특수 그룹이 아니라 전체 일반 general public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국민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public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정부와 관련해 가지고는 provided by the government from taxes to be available to everyone.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걷어들인 돈으로 모든 국민을 위해서 쓰는 거죠. 활동을 펼치는 이런 것들을 퍼블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말은 프라이빗이요. 프라이빗은 사유재산권, 즉 프로퍼티라고 하는 재산권을 기초로 하는데,
물론 프라이버시 할 때도 이 프라이빗이 들어가는 개념이죠. 이거는 개인이 독점적으로 그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또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그것은 상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영어로는 only for one person or group and not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privat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살펴봤고, 공공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공공경제론은 무엇인가를 한번 검토해 볼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것도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면 공공경제 이렇게 하면 경제학적 개념으로 국가 및 공공단체의 공법에 입각한 경제, 권력관계를 기본으로 삼으며 공동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경제는 특징이 국가나 공공단체가 개입되고, 또 하나의 특징은 권력관계가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공경제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공익, public interest라고 하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공공경제학이 되겠고요. 공공경제학을 구글에 놓고 위키피디아에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공공경제학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의 형평성의 달성을 목적으로 공공경제 부분을 분석하는 학문 분야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체적으로 경제학에서 다루는 키 컨셉은, 중요한 개념은 효율성과 공평성입니다. 이것이 달성되는 것이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분석하는 것이 공공경제론, 공공경제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공공경제론은 영어로는 Public Economics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Economics of the Public Sector,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is the study of government policy through the lens of economic efficiency and equity. 렌즈를 보고 보는 거죠. 경제활동을 뭘로 봐요? 미시경제학의 안경으로 보는 겁니다. 이 미시경제학의 핵심은 경제적 효율성과 공평성이 핵심이 되겠죠. 그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활동을 분석하는 것이 Public Economics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주제로 가서, 우리는 행정학과에 들어온 행정학과 학생인데, 행정학도인데 왜 공공경제론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공공경제론의 관계는 무엇일까,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행정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마다 정의가 다를 수 있지만, 공공부문은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100만 명의 공무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중앙공기업,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이 약 한 40만 명이 일하고 있거든요. 이런 140만 명이 일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운영과 관리를 연구하는 그 학문이 행정학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좀 알고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행정학과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기업에 들어가거나, 실제 행정학과에 들어온 배우는 학문 분야가 요 나오는 구성에 해당합니다. 조직론, 인사, 재무, 정책, 지방자치,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학과에는 전공 필수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행정학이다. 그러면 행정이란 무엇이냐? 이거는 제가 정의하는 건데, 공익, public interest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완료하는 요 네 가지 활동을 행정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을 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을 하려면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실제 어떻게 잘 됐는지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피드백하는 것을 완료라고 합니다. Plan, Do, See, Feedback, 요 네 가지가 행정의 핵심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돈이 있어야 그 일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며 어디에다 어떻게 써야 되는가, 특히
공공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공공경제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 부분의 활동을 배우는 행정학도로서 반드시 공공경제론을 배우시는 게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도 뭐 Public Administration이 뭔가 이렇게 정리된 거를 브리테니카를 찾아보니까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policy, 정부가 세운 정책을 실현하는 활동들을, 그러한 것들을, 공익을 실현하는 활동들을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실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그러면 5번째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학기 동안 저는 15강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 첫 번째 1부 3월 달에 진행될 내용은 미시경제학의 기초원리, 제가 김한진 교수님이나 또는 뭐 맹큐의 경제학에서 나오는 이 미시경제학의 10원리를 정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3월 달 동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미시경제학,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는 것이죠. 소비자는 무엇을 위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생산자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소비자는 무엇을 위해 행동할까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제품이면 낮은 가격에 물건을 사고 싶어 합니다. 똑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제품을 사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효용이 극대화되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위해 생산활동을 할까요? 생산자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입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생산활동,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남들보다, 다른 기업보다 동일한 제품이면 더 싸게 만들어서 이익을 많이 봐야 되겠죠. 동일한 가격이면 질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러한 기업가들의 행동, 패턴, 행동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이 부분이 생산자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서 만나서 서로 물건을 교환하게 되죠. 이 교환할 때 교환 비율을 뭐라고 부르느냐?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장에서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는가. 아파트 가격, 책 가격, 뭐 짜장면 가격,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이죠. 그 가격이 왜 그 얼마에 형성이 될까? 짜장면 가격은 왜 짜장면은 5,000원 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것, 이것이 미시경제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의 별명이 가격 이론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는가, 이 부분을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invisible hand, 즉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경제에 어떻게 효율적인 부분으로 적용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후생경제학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 그 생산자나 소비자나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정보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돈을 잃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정보경제학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제가 미시경제학 10원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부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공공경제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정부란 무엇인가, 도대체 사람들은 왜 정부를 만들었는가, 정부가 없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Why government,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실제 우리나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은 얼마큼 되며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는가,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다 쓰는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테고요. 그 다음에 시장 실패란 개념이 공공경제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시작할 말씀드린 것처럼 Why government, 왜 정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결국은 정부가 없으면 시장경제로만 돌아가는데 그 시장경제,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경제가 왜 제대로 안 돌아가는가, 고장난 거죠. 시장경제가 고장난 것을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공공경제론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공공재 이론 또는 외부 효과, 정부의 비대칭성, 독점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은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 경제하고는 좀 달리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권력을 누가 잡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 일어나는 선택은 민간 부분에서 일어나는 선택과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속성을 연구하는 것이 공공 선택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와 한 시간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만들어낸 이러한 경제적인 부를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게 분배 이론이 되겠습니다. 공평성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분배 이론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의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정부 지출에 관련된 건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다 쓸 때 비용은 얼마가 드는데 편익은 얼마가 들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기회비용 이야기 제가 첫 시간 지나고 나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대전시에 다리를 하나 놓는다고 하면 여기 30억짜리를 30억 대신에 다리를 얻는 것이죠. 그러면 30억 쓰는 것보다 다리를 놓음으로 인해서 얻는 편익이 더 커야 그 다리를 놓는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학교에 왔죠? 대학교에 와서 한 학기에 350만원, 1년이면 700만원의 등록금을 내는데, 이 등록금을 내고 이 1년 동안 학교로부터 얻어가는 것이 700만원 이상이 돼야 비용 편익 분석상에 여러분들은 잘된 결정을 한 겁니다. 등록금을 700만원 냈는데 1년 동안 내가 가져간 게 700만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돈을 다른 쪽에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비용 편익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조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돈을 걷어들이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를 걷어들이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다루는 것이 조세 이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돈을 쓰는데 모자라요. 거친 건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쓰기로 했어요. 그럼 5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적자라고.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메꿔 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재정 적자의 문제 한 시간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들은 공공 부분에서 제공을 하는 공기업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을 하는데, 이런 국민들이 쓰고, 주민들이 쓰고 있는 이러한 그 상품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할 때는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특수한 또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에서 서로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 있어서 공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것은 기재부가, 지방정부가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또 이렇게 규제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공공요금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돈이 어떻게 조달되며 어떻게 쓰이는가. 예를 들면 대전시는 1년에 약 5조 원을 걷어서 5조 원을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지방재정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한 시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미시경제학의 기초 원리하고 공공경제론의 핵심 분야를 15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맨 처음에 시작했던 질문하기가 있었다면 이제 대답하기죠. 저하고 이렇게 함께 한 30분 서로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경제가 무엇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소비, 그쵸? 분배, 활동.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그것에 돈에 관련된 것을 경제라고 하고, 그러한 경제 활동을 다루는 학문을 경제학이라고 했죠. 소비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생산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정부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경제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부분의 경제학, 공공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고, 공공경제론이라는 것들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행정학과에 들어온 행정학도가 왜 공공경제론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경제학 싫은데. 물론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든 이제 공기업에 들어가시든 경제 파트에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조직에 좀 더 의미 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공공경제론은 저는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학도가 왜 경제론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전에 이제 행정은 무엇인지, 그렇죠? 공익을 위해서 plan to see feedback 한다고 그랬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중에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경제 활동이거든요.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연구하는 것이 공공경제론이다, 이렇게 마음에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기 동안 15강좌를 통해서 미시경제학과 공공경제론의 기초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알프레드 마샬, 1842년에 태어나서 1924년에 하늘나라로 간 알프레드 마샬, 미시경제학의 아버지입니다. 경제학 전체의 아버지는 아담 스미스라고 할 수 있고요. 미시경제학 부분을 정치하게 만들어낸 사람이 알프레드 마샬이 한 말을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경제학과의 체어가 되어서, 그 학과장이 돼서 한 연설에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with cool head, 머리는 차갑게, but warm heart, 그러나 마음은 따뜻하게. 이게 경제학자들의 모토입니다. 너무 차갑게 해서 날카롭게 잘라버리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것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공공부문에서 함께 일하고 싶어 해서 공무원이 되고 공기업 또는 공단에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행정학과에 들어오셨는데, 이런 저하고 이 공공경제를 공부하는 과정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실력으로 머릿속에는 엄격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역량이 갖추어지고, 우리 마음은 또한 따뜻하게 함께 살 수 있는, 함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함께 마음으로 나누는 이러한 저하고의 공공경제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요 의미, 알프레드 마샬이 말하는 차가운 머리, 이성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 학기 저는 수업을 하고 수업을 듣고 서로 또 토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